보시다시피 이 전구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 면의 뒷부분이 보여요, 지금. 안쪽에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구 자체의 외곽을 인지할 수 있게끔 중간중간에 음영으로 살짝 처리가 되어 있고요. 빛도 처리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 바닥을 기준으로 이 아이가 반사되게끔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재질이나 내용들을 잘 표현하셔야 조금 더 자연스럽다는 거. 자, 다른 그림도 볼게요. 보시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전구란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서 겉에 물 처리를 반사되게끔 처리해놨죠. 자, 또 이거 뭐 실제로 깨지고 실제로 부서진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지 이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자, 이건 진짜 합성이겠죠. 곰돌이가 이 안에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처리되려면 마찬가지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게 하려면 이렇게 빛처리되는 부분들과 함께 같이 가공이 되어 있다는 거. 자, 이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림 보시고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 샘플링 없으니까 똑같은 건 소스에서 이 느낌처럼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전구는 안에 어차피 그림 뺄 거니까 요거 요 전구에다가 배경 바꾸실 수 있으면 같이 바꾸세요. 자, 바닥에 반사되는 건 다행히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걸 제가 바꾸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닥도 있습니다. 마룻바닥 제가 넣어드렸으니 여기 있죠? 네. 그리고 바다는 저도 똑같이 바닥 이미지 했습니다. 사람이 없을 뿐이지 사람도 필요하시면 활성하시고요. 자, 요 세 가지를 한번 또 합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자, 요 세 개, 뭐, 좀 더 하면 여러 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고 있는 이 전구를 오른쪽에는 요 무늬에다가 연결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용해서 이런 느낌이 나게끔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마루 하나 필요하겠죠? 빈 문서를 하나 먼저 만들고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New 눌러서 사이즈는 뭘로 하시든 관계없습니다. 그냥 웹 기준으로 편하게 그냥 할게요. 자, 세로형으로 돌려서 쓰겠습니다. 뭐 조금 사이즈 변경한다면은 한 2000에 한 1300, 1400 정도 하시면은 밸런스 약간 맞을 거예요. 일부러 살짝 해놨습니다. 아, 가로형이 아니라 세로형이죠?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아트보드 끌 거고요. 조금 선명하게 원하신다면 72를 조금 올려주시면 됩니다. 72, 96, 144, 150, 300 이렇게 쓰거든요. 자, 그냥 할게요. 생성. 자, 나왔습니다. 이곳에 우리는 배경으로 들어갈 나무바닥이 필요합니다. 자, 마룻바닥 아래쪽에 배치를 해놓고 그대로 조금 더 크게 배치를 해줍니다. 너무 올라가면 또 그렇지만 적당하게 해주고요. 때에 따라서는 약간 원근법이 좀 약간 과하다는 느낌이 좀 들게끔 이렇게 모여지는 게 좀 잘 오게끔 컨트롤 키 눌러서 쓱 옆으로 오른쪽도 컨트롤 키 눌러서 아래로 좀 내리면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몰입감이 더 좋아집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조금씩 더 가공을 해볼게요. 때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실 겁니다. 됐죠? 자, 이런 느낌이 나오면 돼요. 그럼 그냥 밋밋하게 있는 마룻 바닥보다 훨씬 더 낫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자, 배경에 벽이 하나 있네요. 벽도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배경 색깔에다가 필요하신 색깔 정도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약간 어두운 톤으로 이 마룻바닥보다는 조금 인상이 되게끔. 마룻바닥을 다른 색깔로 바꾸셔도 되고 그대로 이어지게끔 처리하셔도 되고 또는 색깔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뒤쪽에 너무 주목을 받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이 앞에 이미지가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뒤쪽을 무채색이나 아니면 뿌옇게 흐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좀 날려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조금 더 한다고 해봐야 이렇게 조금 내리고 배경 이미지 자체를 번이나 닷지 같은 걸 이용해서 조금 슬쩍 어둡게 살짝 그라데이션 느낌이 오게끔 하시면 조금 더 집중력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앞에 있는 이 마루를 마스크를 살짝 씌워서 경계가 되게 진하니까 저는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뿌옇게 은은하게 해주는 거죠. 애초에 마루가 뒤로 가면서 자, 흐려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더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겠죠. 이러고 나서 이제 원하시면 이 마루에다가 색깔을 하나 입혀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돼요. 색깔 원하시면 색깔 쓰시는 거고 색깔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아까처럼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좀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얘도 배경 조금만 더 어둡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훨씬 더 명쾌하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얘는 왜 갑자기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저장부터 하고 나머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있는 합성 이쪽에서 자, 이제 필요한 전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전구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전구만 따내오시면 돼요. 그러니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자, 이렇게 바깥에서 따올 수 있게끔 또는 직접적으로 영역을 잡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잘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면 마술봉이 아닌 퀵셀렉트 같은 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직접 하나하나 따시는 걸 매우 권장합니다. 왜냐면 그게 제일 퀄리티가 좋거든요.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사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따시면 되겠죠. 부족한 건 어차피 이따 또 보정 또 하면 되니까 네. 이런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울퉁불퉁한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넘어가세요.
빠르게 하는 팁을 드리자면 가상에 동그라미를 있다 치면은 4분의 1 지점마다 포인트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상의 동그라미 4분의 1, 가상의 동그라미 4분의 1, 가상의 동그라미 4분의 1. 사진이 매우 지저분한 전구 이미지긴 한데 사실 큰 상관은 없죠. 어차피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모양도 마음에 안 드시면 조금씩 수정하셔도 티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죠.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엉망으로 해놨습니다. 저도 꼼꼼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로 패스에 있는 이름은 가급적 이름 바꿔라. 그리고 해당하는 영역을 그대로 마스크 씌우든 뭐라든 해서 레이어를 저는 카피를 할 거고,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전구와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끝에를 도려내서 잘라줘야겠죠. 뭘로 자르시든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툴로 빼내주시면 됩니다. 이때 완전히 분리시킬 거냐, 아니면 전구만 따로 빼낼 거냐, 아니면 밑에 것만 따로 빼낼 거냐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꼭 무조건 완전히 분리시켜야 된다,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구만 따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분류를 하면서 밑에 있는 아이의 원본을 가두고 겹치는 이 부분은 조금 살짝 살려서 이렇게 지워줄게요. 그래야 겹친 부분이 있고 올라가도 티가 나지 않겠죠. 자, 아까 했던 내용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두 개를 그룹해서 이름 바꿔주고 그대로 가져갑니다. 바뀌라. 네. 자, 가져가서 위치 맞춰주고 컨트롤 T 돌려주고, 자, 큰 상태 그대로 써도 상관없긴 하지만, 자, 저는 이 상태에서 할게요. 거기에 이렇게 돌려서 미리 배치하겠습니다. 이때, 자, 전구가 거의 안정적으로 보이려면 이렇게 어설프게 기울인 것보다는 라인 맞춰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겠죠. 자, 그래서 사이즈나 내용들 한 번 더 보정하시고, 자,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구부터 수정할게요. 약간 색깔이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저는 밑에 것만 회색 톤으로 아예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시선이 잡히겠죠? 조금 바꾼다면 밑에 있는 갈색이니까 갈색 느낌 정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갈색은 아니고 미세하게
갈색 톤이 들어가는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다른 색깔이면 좀 어색하겠죠. 부분 잡아주시고 진행할 거고요. 그러고 보니까 조금 이거는 위가 지금 어둡고 아래가 밝네요. 뒤집는 게 낫겠죠. 잘못 갖고 왔습니다. 자, 위아래 뒤집어서 버티컬 아래쪽을 어둡게 하겠습니다. 통으로 뒤집어야죠. 잘못됐네요. 에디트 자, 버티컬 위아래 그럼 다시 자, 잡아줘야죠. 자, 아무래도 바닥에 있는 면이 어두울 테니까요. 자, 그러면서 전구 좀 이따 가공하도록 하고요. 일단 느낌만 빼도록 하기 위해서 자, 레이어 카페 살짝 하고 이 아이를 컨트롤 T 위에서 아래로 쓱 내려봅니다. 왜냐면 그대로 반영이 되게끔 하려고요. 물론 후가공을 따로 해서 더 처리를 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이 상태에서 자, 레이어 마스크 씌워서 쓱 자, 일부 지워주고 반투명 처리하고 나면은 그 느낌 그대로 오겠죠. 점사 블렌드 모드 내로까지 걸어주신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원래대로였다면 처음부터 저는 스마트 오브젝트에 걸고 위에 수정하면 반영이 되게 했을 것 같겠지만 일단 모르니까 느낌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자, 느낌 자 정리가 되셨다면 저장하시고 자, 뒤에 있는 내용들처럼 조금 더 파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에 자연의 이미지가 들어있네요. 똑같이 우리도 자연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자료는 자, 전 이걸 해볼까요? 자, 이 아이를 그대로 갖다 줍니다. 자, 세이브 에즈로 저는 두 번째 스텝으로 한번 저장해 볼게요. 자, 굉장히 크네요. 그러니 이 아이는 컨트롤 T 눌러서 사이즈를 조절을 하고 램프 안쪽에다가 마스크로 컨트롤 알트 G 눌러서 전구 위치에 맞춰서 씌웁니다. 자, 그럼 잘 들어갔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하실 거는 전구의 어느 부분이 보이게 할 것인지를 위치를 잡아 주셔야겠죠. 그냥 아무 데나 놓는 것보다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잘 보이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이쁘겠죠. 그리고 좀 더 느낌을 살려주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왜곡이 살짝 있으면 좀 더 낫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구의 느낌을 좀 더 살려준다면은 왜곡을 하나 더 합니다. 바로 웍을 이용해서. 웍을 이용해서 살짝 둥근 듯한 느낌이 들게끔 이미지들을 살짝 이렇게 네. 전구 안에 있는 세상 같은 느낌을 살짝 빼주면 훨씬 더 디테일을 살짝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잘 보세요. 제가 뭐 하나 기존에 눈 잠깐 끄고 기존에 했던 이 전구는요. 자, 원본 제가 따로 안 빼놨으니까 빼놓고 하겠습니다. 자, 자. 기존에 했던 이 아이는 색깔이 지금 약간 붉은스름한 길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일단은 좀 밝게 빼볼게요. 쓱. 단순하게 하얗게만 빼면 조금 그런 것 같으니까 컵으로 빼겠습니다. 자, 컵으로 빼면 전체적으로 색감을 밝게 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술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커브가 아니라 레벨의 경우는 전체적인 색감을 그대로 어둡게 하거나 밝게 빼는 기술이 있습니다.
커브랑은 또 달라요. 그대로. 그래서 여기 있는 스포이드 같은 걸 이용하신다면 내가 찍은 라인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레벨링을 올라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쓱, 쓱, 쓱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점을 이용하신다면은 내가 굳이 공들이지 않아도 밝기가 어느 정도는 잡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더 쉬운 얘를 일부러 좀 하얗게 뺐죠? 뺄까다가 놔뒀는데 블렌더를 걸어주신다면 벌써 입체감이 확 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네. 억지로 주시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있는 상태를 가지고 뭔가 밸런스를 잡으시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블렌드 모드를 많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맞게끔 자, 뭐가 가장 어울릴 만한지 잡아주시고 자, 조금만 더 보정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전구 모양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위에 있는 아이는 제가 리니어 번, 어두워지는 부분을 좀 더 잘 보이게 해라 라고 효과를 내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구에다가 보시면 전구 자체에다가 제가 번툴 같은 걸 넣어 볼게요. 원래 여기 번툴 안 넣잖아요. 근데 이미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전구에다가 하이라이트로 번을 넣어 볼게요. 자, 그럼 문지르는 쪽이 어두워지겠죠? 중간중간에. 그러고 나서 다시 사진을 띄워보면 어두워진 거 보이시나요? 이 부분. 그냥 노멀의 상태의 이미지였다면 그런 느낌이 안 나옵니다. 근데 블렌드 모드였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자, 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려주면 자, 보시는 것처럼 느낌이 나오고요. 잘 보시면 근데 자, 여기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미세하게 이쪽 그림들이 살짝 새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짜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고. 자, 그러면서 좀 더 빛, 밝기와 이런 부분을 더 첨부하고 싶다 그렇다면 빈 레이어를 먼저 만들어서 자,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가끔씩 이런 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단순하게 사각형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흰색을 칠해 보겠습니다. 그냥 흰색 칠했어요. 사각형에 면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필터에 블러를 줘볼게요. 그럼 이 사각형 자체가 이렇게 퍼지면서 번지겠죠.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제가 칠하고 하는 걸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른 방법 없나요?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자, 그냥 사각형 영역 잡은 다음에 빈 레이어에다가 흰색에 칠을 줍니다. 그리고 얘를 필터에 블러를 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데요. 조금 과하게 준 다음에 자 진행을 할 건데 이거 지난번에 우리 빛 처리할 때 만든 요령이죠. 이거를 갖다 대요. 이렇게. 근데 각도가 안 맞으니까 자 여기서 에디트 웍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웍이 개인적으로 좀 더 편하긴 합니다. 이렇게 조정할 때.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원 말고도 우리는 하나 알고 있죠. 퍼펫. 퍼펫 웍은 내가 필요한 곳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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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앞쪽으로 여러 개를 찍은 다음에 이 아이를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죠. 그럼 전체적으로 그대로 모양을 갖춰가면서 형태를 취하죠. 필요에 따라서는 좁으니까 모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으시면 돼요. 그렇죠. 응용하면 가공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퍼져야 되는 곳은 퍼지게 만들 수 있고요. 확인 누르면. 그럼 뭐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지우거나 아니면 한 번 더 블러 처리하시거나 해서 가공하시면 자, 은은하게 해서 빛 처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 레이어 계속 늘리면 보이시나요? 점점 밝아지는 거?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블럭 해주셨어요. 자, 왜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냐면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각이 져 있죠. 이 정보들 보면 이런 느낌들이 은근 나오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문의 느낌을 표현한 거예요. 창문의 느낌. 이렇게. 창문이 빛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다. 이 창살 느낌 낸 거예요. 그래야지 좀 더, 아, 저거 전구 같아. 이런 느낌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라고. 보면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보면 보이시죠? 대놓고 창문의 느낌. 많이 나와요. 이런 창문의 느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단순 빛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담은 빛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같은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그런 창문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영역을 하나 만들어서 키보드 Alt 누르면 빼는 거니까 일부를 빼줍니다. 물론 영역을 정확하게 딱 반나누면 더 좋겠지만 빼고 2개 해도 되고 4개 원하면 4개 해도 되고 6개 원하면 6개 하면 되고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칠해요. 그럼 창문 나오잖아요. 자, 블러 안 하고 그냥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져가서 이런 거는 워업이 더 낫겠죠. 워업으로 쓱, 쓱, 느낌 맞게끔 쓱, 자, 살짝 휘게끔. 자. 이 바깥의 각도나 안의 각도 너무 왜곡이 심하지 않게끔 조절을 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약간의 블러를 주고 너무 세게 주면 이상하니까 약간의 블러의 느낌을 내고 여기에 투명도 살짝 주고 블렌드 모드를 똑같이 걸어주시면 자, 저한테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해서 레이어 아래쪽으로 내렸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랬더니 느낌 나오고 좀 더 디테일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지우개로 적당하게 티가 좀 덜 나게끔
가공을 해줍니다. 물론 더 많이 해야겠지만. 그럼 창문처럼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등이 입체적인 느낌이 나오나요? 네. 밋밋한 것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게 효과가 나와야 된다 라는 의견을 보여드린 거고, 이제는 이 아이가 아까처럼 뒤집어도 되겠죠. 보여드렸던 이 형태처럼. 자, 그대로 레이어 카피 할게요. 밑에 거는 그림자 하고 컨트롤 T 위사래로 뒤집어주고, 위치 좀 틀어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대로 끌어올릴 거니까 찌그러져도 관계없습니다. 해서 아까 했던 효과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이미 여기 마스크 씌워놓은 거 있으니까 이 마스크를 옮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옮겨져요. 그냥 얘 이렇게 마음대로 옮길 수 있거든요. 옮기고 기존의 거 지우면 네, 그대로 적용이 됐죠.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지우시면 됩니다. 왜냐면 블렌드 모드를 좀 더 주면 더 어두워지게 되니까. 처리됐고요. 필터에 블러까지 있네요. 그냥 줄 수는 없으니 레이어 하나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스마트 오브젝트 걸어놓고 하시든지 해서 필터에 블러까지 주면 훨씬 더 그림자의 느낌이 살아납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여러분이 가공하는 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겠죠.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연기 같은 소스 가지고 구름처럼 또 만들어낸다던가, 원래 이거 말고 다른 거 쓰면 좋겠지만 자, 이거밖에 없으니까 넣고, 자, 블렌더로 밝은 부분만 살려서 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이제 가공이 가능해집니다. 네, 이 정도. 자, 더 디테일하게 하시려면 훨씬 더 많은 그림자, 명암, 뭐 입체적인 느낌 또는 색감에 대한 원금 형태들, 그 다음에 원근법 등등등등 매우 많은 부분들을 건드리셔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큰 흐름, 처음에 뭘 깔아야 되고 그 다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걸 들어갈 때 그림자 효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시고 접근하십시오. 그냥 만들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고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해서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딘가 안에 지금 뭔가 들어갔잖아요. 그쵸? 어딘가 안에 형태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번엔 조금 다른, 비슷하지만 좀 다른 개념에 대해서 또 접근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